새싹과 새순이 올라오는 계절인 봄만 유독 새롭다는 새자를 붙여서 새봄이라고 합니다. 그냥 봄이 아니라 새봄이라고 해야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그래서인지 한자로는 영춘화, 연교라고 불리는데요. 그런 봄을 대표하는 꽃은 뭘까요? 봄 하면 노란색, 노란색 하면 개나리가 떠오르지 않나요? 이른 봄에 선황색의 꽃이 피어 온통 가지를 덮어 꽃구름 같은 인상을 짓게 하여서인지 우리나라의 봄 풍경을 대표하는 꽃, 개나리의 꽃말은 희망이라네요. 그럼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 개나리를 배워보도록 하죠. 일단 생태학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봄을 맞이하는 꽃이다 해서 맞을 영자, 봄춘자, 영춘화라고 하잖아요. 그럼 영춘화의 생태학적 기법 어떻게 생겼는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그냥 개나리 꽃잎 알아보기로 해보도록 하죠. 자, 개나리 꽃잎 그리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내 입으로 됐다는 건 알 거예요. 잎사귀가 내 입으로 됐는데, 네,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좀 편하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너무 당연히 별 모양처럼 아주 좀 편하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또 이쪽으로도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올라가면요. 예,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떨어져서 여기에 꽃받침이 있고 여기에 이렇게 꽃잎이 메어 달리죠. 또 이쪽으로 모양을 이렇게 한 것도 있겠죠. 왜냐면 그렇죠. 음, 우리가 그냥 모양을 보니라고 그러고 있지만 예, 이게 네 가닥으로 이렇게 갈라졌다는 것만 알으면 예, 이렇게 딱 붙어서 또 이렇게 올라가겠죠. 여기서 또 이렇게 와서 가지에 이렇게 있으면 또 메어 달릴 겁니다. 예, 이제 이렇게 갈라지기 전 예, 그래서 이렇게 꽃받침이 있고 이렇게 메어 달리겠죠. 네. 또 이쪽으로도 마찬가지고요. 뭐 떨어진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피고 있는 모양 이렇게 예, 피려고 하는 네, 모양도 있을 수 있고 또 이렇게 해서 여기에 네, 잎사귀가 이렇게 나갑니다. 잎사귀가 3개 정도 말려서 양옆으로 벌어지죠. 네. 생태학적으로는 이렇습니다. 네. 그래, 또 이런 데서 이렇게 가지가 나가서 여기에서 잎사귀가 메어 달리기도 하고 꽃잎이 메어 달리기도 하고 그래요. 야, 이때 중요한 게 있죠. 그냥 색을 살짝만 칠하고서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색을 너무 진하게 칠하면 여러분들이 또 저기 하니까, 야, 일단 한번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가닥으로 이렇게 벌어지죠? 예, 숨어 있는 잎사귀도 있겠고요. 설명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한번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 이렇게 옆 모양으로 이렇게 있을 수 있고요. 이렇게 아직 덜 벌어진 거, 예, 몽우리도 있을 수 있고. 그냥 그래 놓고 네, 얘는 이렇게 잎사귀입니다. 이렇게 잎사귀. 여기에는 당연히 꽃받침이 있겠고요. 이렇게 메어 달리겠죠.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안쪽에 수술과 암술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 할까봐 제가 설명을 하는데, 요 안에 암술과 수술이 있습니다.
야, 요거는 좀 마른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조금 마를 때까지 좀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야, 일단 설명을 한번 먼저 해 드릴게요. 이 화판은 이렇게 가지가 있다면 꽃잎은 몇 장이라고 그랬죠? 꽃잎은 그렇죠. 네 장입니다. 그래서 얘를 사판화법이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렇게 네 장이고요. 여기 안에 암술이 있는데 이 암술이 두 종류입니다. 수술보다 길면 장주하라고 그러고, 예. 그리고 이 암술이 수술보다 짧으면 얘를 단주하라고 그럽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한 종류로 알고 있는 이 개나리가 이렇게 보기보다 두 종류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두 종류 중에 둘 다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맺기 때문에 연교라고 하는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암술이 길든 짧든 수술이 길든 둘 다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암술이 길면 여기 암술이 이렇게 길게 톡 이렇게 올라와 있고요. 짧으면 밑에 이렇게 있고 수술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중요한 건 이렇게 암술과 수술의 자국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네,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형체가 생겼기 때문에 얘를 뭐라고 하냐면 장주화, 단주화라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문인화로 그리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구룩 후 착색을 하기도 하지만 착색 후 구룩을 하는 법을 주로 즐겨 사용하는데 그건 어떤 방법이냐면 지금 제가 바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냥 이렇게 네 개의 선을 그어 놓습니다. 이렇게 선을 네 개. 이렇게 이 개나리가 좀 많이 모여 있잖아요. 이렇게 네 개의 선을 이렇게 그어서 좀 덜 핀 거 그냥 이렇게 덮이고 두 가지가 하나 더 내려온 거 이렇게 구룩을 한 후에 몰골이 착색을 하는 게 있고 지금처럼 이렇게 나온 후에 지금 이렇게 착색을 한 후에 구룩 그 구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저는 이 방법을 즐겨 쓰는데 마르기 전에 해도 괜찮고 안 마르는 상태에 해서 괜찮습니다. 이 방법을 하게 되면 개나리의 느낌이 더 많이 사는데 지금 이건 좀 많이 번지죠? 그건 제가 덜 마른 상태에서 했기 때문이고요. 여러분은 완전히 마른 상태에서 해주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 상태에서요. 여기서 늘어졌다고 칠게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기에 끝에 뭐가 있을까요? 잎사귀가 중간중간에 있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가지 끝에 잎사귀가 이렇게 메어 달리니까요. 저는 이 방법을 더 즐겨 사용합니다. 이렇게 그래 놓고 이런 방법을 더 즐겨 사용하는데 이렇게 한 후에 이 안에 그렇죠. 수술을 달아줍니다. 이렇게 이건 대사이화에 많이 쓰이는데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선 후 착색, 하나는 착색 후 구선. 요 둘을 이용해서 영추나 즉 개나리를 그린다 그러면 굉장히 좀 아름답게 그릴 수 있겠죠. 그러면 바로 한번 완성작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그렇다 그러면 가지를 좀 먼저 해놓고 그리는 방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를 먼저 한다는 얘기는 뭔 얘기냐면요.
좀 늘어진 가지든 뭐든 먼저 해 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이때 가지를 내릴 때 좀 이렇게 중간중간에 뭐 이렇게 좀 소위 말하면 여백을 좀 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곳에 떨어져 있는 곳에 좀 그릴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한쪽으로 일단 몰아서 주고요. 제가 그렇게 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예, 이렇게 하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네, 그렇죠. 중요한 건 이 개나리의 꽃을 사이사이에 좀 이쁘게 잘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넣을 것인가, 그거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가면서 좀 색감이나 뭐를 너무 옹졸하지 않게 좀 큼직큼직하게 이렇게 합니다. 너무 작으면 매력이 없어요. 그리고 뭉쳐 있는 데는 뭉쳐 있고 떨어져 있는 데는 떨어져 있게. 우리는 그걸 소소밀밀이라고 하잖아요. 그 방법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요 꽃은 가지를 따라서 핀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꽃은 가지를 따라서 핀다. 이것이 개나리를 그릴 때 원칙이죠. 이 줄기를 이 꽃잎을 너무 작게 하지 마십시오. 이쪽이 좀 마르길 기다리고 또 그 사이에 이쪽을 해줍니다. 여러분이 좀 보이도록 제가 손을 좀 옆에서 넣게요. 이 착색 후 구선이 더 많이 쓰이는 이유는 오히려 더 사이에 문인화에 더 합당하게 맞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구선 후 착색을 소홀히 하면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개나리의 그 느낌을 파악하기에는 그래도 선조가 살아 있어야 흥취를 느낄 수 있죠. 봄만 유일하게 새봄이라고 그러잖아요. 새여름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겨울의 기다림 속에서 가까스로운 그 봄의 환희로움이죠. 그거에 가장 잘 맞는 것이 이 노란색이고, 그 노란색의 대표적인 꽃이 아무래도 개나리다 보니까, 그래서 개나리를 우리가 봄꽃 중에 으뜸으로 우리가 기억하는 게 아닌가. 더군다나 이 개나리는요, 코리아나라고 그럽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한국 토종 식물입니다. 이게 세계로 나간 건 우리 것이 나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나리는, 지금도, 한국의 원산지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개나리 그리는 거, 자부심 가지셔도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좀 마르길 기다리면서 제가 그 사이에 다른 걸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좀 말라야 그래도 저기가 되니까 그 사이에 저는 여기서 놀고 있는 병아리를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병아리는 지금 엄마 등에 타고 있는 건데 제가 좀 그릴 때 조금 속도감을 갖기 위해서 좀 빨리 그리더라도 여러분이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그, 예, 흰색 엄마가 아니라 좀 이렇게 무늬가 있는 엄마 무늬를 한번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좀 어느 정도 말랐을까요? 말랐으면 같이 한번 또 그려보도록 하죠. 이렇게 병아리가 이쪽을 이렇게 보면서, 네, 이렇게 지금 엄마 등에 올라탄 거죠. 네. 이건 지금 아직 여기에도 어린 병아리들이 좀 많이 있겠죠. 뭐 엄마를 이렇게 앞에서 쳐다보는 녀석도 있을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엄마를 쳐다보는 녀석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엄마 주위에서 뭔가를 먹으려고 이렇게 찾는 녀석도 있을 수 있고요. 서로 먹겠다고 싸우잖아요. 병아리들의 그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듯한, 네, 개나리 밑에 이렇게, 예, 있습니다. 그래 놓고요. 지금 요 개나리 속에서 숨어 가지고 지금 저쪽으로 가고 싶은데 아직 못 간 그런 병아리도 있겠죠? 네, 이렇게, 예, 숨어 가지고 이쪽으로 지금 가려고 하는데 아직 못 간, 네, 녀석도 있고, 이제 요런 거는 조금 이따가, 네, 더 구체화를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야, 일단 요 마르기 전에 어느 정도 말랐다고 치고요. 그렇다 그러면 이 어미닭도 좀 완성을 좀 해보도록 하죠. 어디나 가면 이렇게 엄마한테 매달려 있는 녀석은 꼭 있잖아요. 그건 병아리나 사람이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제 이 친구들의 발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네. 여기는 아직 안 보이고요. 네. 일단 그러면 이 개나리의, 예, 꽃도 좀 한번, 예, 해보도록 하죠.
밑에 쪽으로 좀 수그러들게 그리면 더 멋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늘어져 있는 거니까요. 이 네 가닥이라고 하는 걸 화판잎이 꽃잎이 네 개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 그것이 너무 별처럼 엮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네 그러면 더 좋겠죠. 이제 여기에 잎사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좀 칠한 부분도 같이 칠해주면 되거든요. 네, 일단 잎사귀를 좀 한두 개를 해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럴 땐 잎사귀를 좀 안 해도 되는데요. 네, 그래도 초록색이 한두 개 있을 때 더 멋있으니까 네, 요 정도만 초록색을 해 놓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그렇죠. 화심을 좀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심을 너무 많이는 찍지 마세요. 그리고 너무 진하게도 하지 마시고요. 크기를 너무 똑같이 하지도 마시고, 좀 이렇게 강약, 중강약, 이렇게 있듯이 이렇게 하면 개나리의 모습이 좀 완성이 되겠죠. 네, 일단 여기에 얘네들의 입이 좀 이렇게 있고요. 네,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느 정도의 형체가 나오죠? 네, 그러면 또 다른 모습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봄나들이 나온 강아지와 함께 개나리를 한번 그려볼까요? 좀 봄나들이 나온 강아지 표정이 어떨까요? 네, 좀 한번 같이 그려보도록 하죠. 일단 좀, 네, 쳐다보는 눈매가 조금, 그렇죠. 좀, 예, 다소곳하고, 좀 누가 뭐라 그래도 좀 웃는 표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되도록이면. 네, 이렇게 편안하게 그려보게요. 너무 어렵지 않게. 이렇게 해서 귀도 이쪽으로, 하나는 살짝 이쪽에서 이렇게 늘어졌을 거예요. 이렇게. 네, 이게 여기에 개나리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개나리를 그리기 전에요. 저 강아지의 눈이 좀 지금 먹물이 좀 파고 들어왔잖아요. 그걸 조금, 네, 눈동자를 좀 그려볼게요. 왜냐면 좀 너무 많이 파고 들어와서. 네, 이렇게 너무 파고 들어왔기 때문에 네, 그려주고 이제 한번 개나리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말라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이제 개나리를 그려보도록 하죠.
싱그러운 봄을, 이 봄바람을 맞이하는 강아지와 이 개나리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들도 한 번씩 이렇게 소재에 있어서 국한시키지 말고 자기 마음 있죠? 아, 감정이 지금 이렇게 따뜻한 감정이면 따뜻한 감정을 예, 좀 그리워하는 강아지의 눈빛을 통해서 또는 기다렸다는 듯이 누군가가 올 것 같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같이 조화를 시켜서 한번 그려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개나리는 몇 개야당만 그려도 멋있고요. 그럴 때는 어두운 배경이 좀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좀 많이 그릴 때는 배경이 어둡지 않아도 좀 자연스러운 맛이 납니다. 좀 마를 때까지요. 그러면 예, 좀 말라야 그 다음 거를 할 거니까 그 사이에 잎사귀를 좀 그 안에 넣어가지고 좀 초록감을 좀 살려보도록 할게요. 그럴 때는 너무 정확하게 하기보다는 좀 배경 처리처럼 해줘도 좋습니다. 이렇게 배경 처리처럼만 들어가줘도 아주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조금 말라야 그 구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말라야 됩니다. 그 사이에 네, 좀 덜 그린 것 부분을 좀 완성을 좀 시키도록 하죠. 네. 네, 그러면 한번 구선을 해보도록 하죠. 너무 진하면 안 이쁩니다. 제가 손 모양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최대한 붓을 멀리서 잡아가지고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노란색을 할 때요. 되도록이면 선황색을 좀 하십시오. 어떤 분들은 등황을 하기도 하고 좀 묵은 개나리, 좀 세월이 지금 봄이 조금 늦어졌을 때 핀 개나리는요.
등황이 맞아요. 그런데 막 바로 나왔을 때는 선황색을 즐겨 쓰시는 게 좋습니다. 네. 원래 색의 삼원색을 우리는 빨강, 파랑, 노랑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 한국화 또는 동양화 또는 중국화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은요. 화청이라고 하는 청색과 등황이라고 하는 노랑과 예, 그 빨강도 양홍 또는 선홍이라고 하는 색을 즐겨 쓰거든요. 그런 걸 생각해서 하면 예, 좀 더 이 색감 분할 배합을 할 때 있어 좀 더 주의하실 필요가 있죠. 너무 원색을 즐겨 쓰지 마십시오. 화선지에 어울리는 색깔로 너무 원색을 쓰지 마시고 원색은 악교나 아니면 이럴 때 즐겨 쓰시고요. 어, 배합을 할 때 조금 더 자연에 가까운 색을 쓰십시오. 너무 눈에 확 띄게 하기 위해서 억지색은 쓰지 마시고요. 너무 별처럼 정확하게 하지 말고요. 붓이 가는 대로 자연스럽게 틈과 틈을 이어주시고 그리고 그 흐름 속에 너무 규칙적이지 않게 해요. 이것을 너무 규칙적으로 하시면 볼맛이 나지 않습니다. 특히 바람이 분다 생각하면 그렇게 방향성을 갖고 이렇게 하시는 게 더 좋겠죠. 자, 이 정도로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잎사귀에도 이렇게 넣어줍니다. 인맥을 중간중간. 야, 이제 그렇죠. 수술을 해야죠. 이 암술이 길면 장주화, 암술이 짧고 수술이 길면 그건 예, 단주화. 그래서 얘네들은 양성이다. 그랬죠? 양성꽃 즉 뭐 음양이 만나서 또는 해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예, 하나만 가지고도 열매가 맺는 그런 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개나리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됐죠. 네. 강아지가 마중 나온 봄나들이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참새가 지저귀는 개나리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새떼가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 거 보면 봄날은 따뜻한 봄날인가 봅니다. 네. 생각을 그렇게 한번 갖고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참새의 털이 뽀송뽀송한 게 막 깨어난 네, 참새, 어린 참새처럼 보이는데요. 여기에 가끔 이렇게 어른 참새도 있고요. 이렇게 참새들이 한 곳에 모여서 네, 이렇게 지적입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지금 개나리 밭이 될 겁니다. 네, 한번 보도록 하죠. 이렇게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는요, 이 밑에 저기를 이렇게 착색을 한 후에 구선을 하지 않아도 멋있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바탕을 어둡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노랑 개나리가 튀어나오도록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구선을 할 필요는 없지만, 네. 필요하면 구선을 하셔도 괜찮고요. 이렇게 개나리 봄꽃이 왔을 때 막 그 봄 온 걸 환영이라도 하듯이 참새들이 시끄럽게 예, 지금 같이 보고 있는 거죠. 봄마중 중입니다. 이 천천히 정확하게 하셔도 돼요. 응? 왜냐면 이 붓질이 살아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무늬화는 색감보다는 붓질이 더 잘 살아나야 예, 무늬화다운 풍모 어떤 아치를 좀 드러낼 수 있죠. 예, 이렇게 해놓고요. 한번 그 마르기 전에 눈도 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참새들의 눈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웃는 친구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봄맞이 나왔는데 표정이 좀 웃는 게 낫잖아요. 이렇게 표정이 좀 웃는 모양으로 네 그래 놓고 이 라인을 넣기도 하고 안 넣기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한번 천천히 좀 넣어 보도록 할게요. 마른 쪽부터 해 보도록 할게요. 이 구선을 안 하시는 분도 있다고 그랬죠? 네,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문인화는 이렇게 선이 좀 살아야 조금 더 문인답거든요. 그 무슨 얘기냐면 붓질이 살아 있어서 더 좀 그렇죠. 예, 필 맛이 난다고 하지요. 네, 이거 다 하려면 좀 시간이 네, 바쁘겠네요.
섬새들이 한참 지저귀고 있는 개나리, 네, 한참 핀 봄입니다. 네. 이렇게 했으면 이제 네, 수술을 지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놓고요. 밑부분을 좀 한번 살짝 어둡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둡게 하면은요, 이 그림이 바로 살아나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칠하는 부분을 단장이라고 해도 좋겠고요. 아니면 어떤 울타리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면요. 이 친구들의 그 노란 기운이 더 확 살아나서 여러분들한테 좀 더 봄다운 느낌이 더 다가갈 겁니다. 아니면 바위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셔도 좋고요. 그건 뭐라고 생각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가요? 이렇게 하면 점점 더 이 노란 친구들이 살아나죠? 이때 요 중간중간에 있는 흰 여백을 좀 많이 채워줄수록 이 친구가 더 살아납니다. 하지만 너무 거기에 연연해 하지는 마시고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봄꽃인 개나리와 참새의 합창 소리를 여러분에게 전해줄 수 있겠네요. 이렇게 하고요. 여기에 이렇게 글을 쓰면 좋겠죠? 네, 여기까지입니다.